어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었습니다. 떨립니다.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일년에 뭐 한 두어 번씩 그렇게 만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지기는 아니죠. 한동훈 후보자가 당선인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혹여라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 의례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게 아닐까?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낙마 대상자로 지목한 이른바 한호철 영상으로 잠시 보셨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 이 가운데 김인철 후보자가 어제 자진 사퇴를 밝혔습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9일로 닷새가 연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겁나는 거냐 이렇게 받아치기도 했는데요. 결국 윤석열 당선인 취임 하루 전에야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미리 볼만할 거다. 볼만할 겁니다. 예, 지난번에 기자와의 그 짧은 네. 질의응답에서도 보니까 굉장히 그 좀 번뜩이는 논리는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청문회 저도 참 많이 해봤는데 이런 식의 청문회는 참 무의미해요. 엊그저께도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막 질의하는 민주당 의원 보니까 흑석동에서 한덕수 후보자의 뭐 부동산 투기 네. 의혹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데 그 질의하는 분 자체가 흑석동 부동산 문제에 깊이 네. 개입된 분입니다. 그리고 뭐 이해 충돌 얘기를 막 하시는데 사실은 이해 충돌의 어떤 원칙을 가장 크게 어기고 있는 거는 국회입니다. 네. 네, 국회의원들 입법부 소속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장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권 분립을 지향하는 소위 이런 그 나라에서 삼권 분립이 완전히 무시되는 거죠. 그거보다 더 큰 이해 충돌은 없어요. 네. 또 국회의장을 했다가 국무총리를 한다든지 이거보다 더 큰 이해 충돌이 있나요? 근데 이런 거는 전혀 문제지 삼지 않고 또 개혁할 생각 안 하고 지금 이제 후보자에 대해서 이해 충돌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봐도 어폐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청문회 일정을 늦추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후보자와 정면 승부를 할 자신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바짝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하고 이렇게 여론을 상대할 기회를 갖게 되면은 제가 그것을 이 한동훈 후보자의 별의 순간이 될 것이다. 민주당 지금 한동훈 후보자와 논리로 맞설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닌가. 사실 이 검수완박의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대적이기에 그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목리로 이번 청문회 전국의 하이라이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5월 9일로 법정 시한을 넘겨서 진행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는 일정일 것입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에게 한때 쓰였던 별의 순간이라는 표현이 또 등장했고요.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 말을 들으니까 조국 전 장관 이야기가 떠오르고 윤 당선인 이야기 떠오르고요. 자, 그러니까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몸집을 키워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인데 이번 청문회가 그런 순간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저 발언이 과연 한동훈 후보자한테 도움이 되는 발언인가라는 좀 의문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한동훈이 뭐 무섭냐, 민주당 의원들이 다 뭐
한동훈 한 사람을 대응 못해서 네. 뭐 그동안에 뭐 제대로 못했다. 그다음에 청문회까지 연기한다. 이런 식의 논리를 대시는데 지금 뭐 청문회가 지금 몇 개 부처 장관들이 한꺼번에 되다 보니까 전혀 지금 국민들 앞에 제대로 검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시간을 잡아서 그렇게 한 거였고요. 네. 저는 이제 한동훈 후보자의 뭐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뭐 청문회에서 국민들한테 보이겠죠. 그렇지만 한동훈 후보자가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네. 답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평가가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너무 이제 이준석 대표의 어떤 한동훈 띄우기, 특히 별의 순간이라는 표현까지 쓴 거는 뭐 그러면 어떤 한동훈 후보자가 윤석열 당선인과 같은 앞으로 경로를 걷겠다는 걸 암시하는 건지 네. 굉장히 저는 그게 정치적 발언으로 보일 수도 있어서 이건 어쨌든 이제 청문회까지 가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뭐 아까 이제 자막에 뭐 한방이 없었다 이런 것도 나오긴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공직 후보자로 임명한 사람들의 진짜 기본적인 국민의 눈으로 봤을 때 도덕성이랄지 네네. 이런 것들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민주당이 뭐 거대 어떤 정당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네. 이제 한덕수 총리 한 가지만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청문회 과정에서 그럼 김앤장과의 2번을 왔다 갔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물론 거기에 뭐 이해 충돌도 없었다, 정관 예우도 없었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러면 김앤장이 정말 뭐 국민의 인권, 생명권, 건강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그런 네. 기업들을 변호한 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냐고 물었을 때 전혀 모른다. 네. 그러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는데도 몰랐냐? 네. 그러면 나는 누가 하는지 몰랐다. 저는 그런 식의 답변이 그냥 정말 공직자로서의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이실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시감이라고 하나요? 언젠가 본 듯한 모습?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죄송한 질문이지만 한 여쭙겠습니다. 5년 전 문재인 정권 초기의 인사청문회와 비교해서 이번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뭐 물론 이제 그 인사 검증 기준에서 이렇게 네. 보면 문제 있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죠. 네. 뭐 문재인 정부도 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긴 했지만, 첫 인사에서 이런 정도로 정말 흠결이 많은 분들이 있었나, 역대 정권에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명을 하는 거는 대통령의 몫이지만 판단을 하는 건 또 국민들의 몫이죠. 국민들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대학 진학에 활용할 스펙을 쌓기 위해서 이른바 엄마 찬스를 활용해서 기업으로부터 노트북 50대를 받아서 복지관에 기부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 한동훈 후보자 측은 기업 명의로 기증한 것으로 기부증, 영수증 다 해당 기업 명의로 발급됐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여기에 반박 입장문이 나온 뒤에 해당 기사의 소제목을 슬그머니 삭제하기도 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자, 한동훈 후보자 측은 해당 의혹 제기가 명백히 허위 사실인 만큼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말씀한 대로 한동훈 후보자는 할 말은 다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해명을 다 하고 나섭니다. 그렇죠. 저도 저 기사를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3번을 읽어봤어요. 네. 근데 제가 해석하기에는 미담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기업이 직접적으로 어떤 기관에 이제 만약에 기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아름아름으로 해가지고 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기부자는 해당 기업으로 돼 있더군요. 보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저는 좀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1차적으로. 네.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또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근데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제가 봐도 특별히 자신이 없어요. 한동훈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흠결은 윤석열 당선인하고 너무 친하다는 거. 네. 이거 외에는 뭐 문제 삼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후보자들이 지금 동시에 청문회에 열리고 있는데 이 상황은 민주당이 만든 겁니다. 네. 원래 사실은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좋죠. 매도 여럿이 같이 맞으면 덜 아프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청문회 일정을 빡빡하게 여러 명을 한꺼번에 잡은 거는
민주당이 자료 제출 뭐 부실하다 해가면서 네. 일정을 안 잡아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가 볼 때는 한 방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이 한동훈 후보자가 반박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미담 사례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일단은 3번 읽어봤는데 한번 가서 더 읽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겨레에서 이 의혹으로 만평까지 실었는데요. 자, 이 만평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 의혹 내용을 만평으로 그린 내용인데 바로 뒤에 한동훈 후보자를 나타내는 듯한 이 만평을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이걸요, 조국 전 장관이 SNS에 공유를 해서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뭐 재밌습니다. 조국 대 또 한동훈 볼만하겠네요. 네. 아니 저 만평을 올려서 제가 이 인터넷에 들어가 봤었는데 뭐 다시 안 보이기도 하고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이 또 삭제를 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글쎄요,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워낙 본인의 네. 가족사가 굉장히 좀 부당하고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워낙 뭐 여러 SNS 이런 공유를 많이 했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최근에 자신의 딸의 그런 학력 취소나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온 이후에 지금 현재 이제 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랄지 뭐 그런 사람들이 또 다시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쓰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계속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네. 입장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한겨레가 앞으로 이제 뭐 후속 취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실관계를 밝힐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하나 한동훈 후보자에 관련 쟁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후보자의 사실 그 도덕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의혹되는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동훈 후보자의 워낙 법적인 이런 네. 것들 생각만 지금 청문회에서 논란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네. 아마 도덕성 부분에도 청문회에서 상당히 날카롭게 검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드리는 동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이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 인민군 창설 이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 원수복을 처음으로 입고 나와서 무력 완성을 선언하기도 했었죠.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기도 했었는데 이 당시에 선제 핵 타격을 언급하기도 해서 언론의 관심을 끌기도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첫 번째 이 발사체가 발사가 됐습니다. 자, 어떤 발사체인지 군 당국은 지금 정보 자산들을 동원해서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중으로 아마 발사체의 대략적인 이 내용이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고체 연료 미사일 그리고 SLBM 완성도 선언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에 발사한 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더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 저희가 나누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